아수스가 출시한 9060 XT 모델이 총 3가지가 있어요. 터프하고 프라임하고 듀얼입니다. 그 중에서 터프는 16기가짜리만 있고 듀얼은 8기가짜리만 있어요. 프라임은 16기가짜리도 있고 8기가짜리도 있는데 얘는 그 중에 8기가짜리입니다. 8기가짜리랑 16기가짜리의 가격 차이를 봤을 때 만약에 터프 8기가짜리가 나온다면 듀얼의 16기가짜리보다 비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족보가 꼬이죠. 근데 프라임은 2가지 제품이 다 나올만 해요. 두루두루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은 8기가지만 듀얼보다는 한 5만원 정도 비싸요. 하지만 얘는 3펜입니다. 그래서 듀얼하고는 발열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겠죠. 발열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버클럭 포텐 차이도 날 거고요. 실제로 부스트 클럭 차이도 제법 납니다. 그래서 프라임은 8기가짜리든 16기가짜리든 나름 구입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요. 난 맨날 이렇게 찢어지더라. 여기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뺄 때 여기가 찢어지든가. 희한해. 이게 무슨 말이지? 뭔 소리야 이게? 뭐 하여튼 이런 뜻이래요. 뭐 이런 종이들 들어있고요. 이거 뭐냐? 이 장난하나 이 새끼들. 비닐 패킹이 꽤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있고.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불 들어오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크기에 비해서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워요. 바이오스는 듀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수스 4가지 제품은 다 듀얼이에요. 바이오스를 듀얼로 만들어준 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바이오스를 다른 걸로 뒤집어 씌우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듀얼 바이오스가 빛을 발하죠. 잘못됐을 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래 걸로 돌리면 되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 어떤 게 더 나은지 비교해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마다 계속 플래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보드나 글카나 바이오스는 다 이렇게 듀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기판이 다 이쯤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막혀있는 거랑 뚫려있는 거의 차이가 커요. 온도면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죠. 이 9060 XT가 재밌게도 9070 XT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딱 절반이에요. 스트림 프로세서도 9070 XT가 4096개, 얘는 딱 절반이 2048개예요. TU하고 ROP도 딱 절반이고, 버스도 절반, L2 캐시, 인피니티 캐시 다 절반이에요. 8기가짜리 기준으로는 VRAM도 절반이고, 심지어 가격까지도 절반이에요. MSRP도 그렇지만 국내 가격도 거의 그래요. 그렇다고 성능까지 절반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9060 XT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능 좋은 거 따지면 이 위로도 많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훅훅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게 현명합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은 2급이 아니겠지만 많이 팔리기는 더 아래급이 많이 팔리겠죠. 50에서 60 사이. 근데 성능하고 가격 사이에서 타협을 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2급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아래 듀얼 모델하고 비교하면 부스트 클럭 기준으로 180MHz 차이입니다. 하다못해 같은 성능이라고 쳐도 소음면에선 얘가 유리하겠죠. 소비 전력은 160W입니다. 권장 파워 용량은 550W고요. 인터페이스는 PCI 5.0이에요. 보조 전원은 8핀 하나입니다. 이것도 9070 XT의 절반이죠. 아수스에서는 이게 지금 2.5슬롯짜리라고 강조하거든요. 근데 2.5슬롯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에요. 적당한 두께라는 건 맞고요. 2.5슬롯이 왜 적당한 두께냐면 물론 그래픽 카드만 놓고 보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죠. 발열에 유리하니까. 근데 메인보드에 꽂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장담하건대 2급의 그래픽카드를 쓰는 유저들은 90% 이상의 M-ATX 보드를 쓸 거예요. 이게 M-ATX 사이즈 보드인데 보통 M-ATX 사이즈가 PCI 슬롯이 2개예요. 만약에 얘는 꽂으면 이 정도 두께면 1번 슬롯에 끼웠을 경우에 이 아래 것도 쓸 수가 있죠. 크게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 두께를 쓴다, 이 그래픽 카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애들은 하나 꽂으면 끝이에요. 이 그래픽 카드를 쓸 정도면 또 이 사이즈를 안 쓰죠. 이 정도 글카를 쓸 때는 풀 사이즈 써줘야 됩니다. 얘는 뭐 이거 꽂고 나면 이 밑에 케이블들이나 간신히 연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조합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두께 2.5 슬롯은 딱이라고 봅니다. 공간하고 발열 성능을 2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두께입니다. 출력 단자는 HDMI 하나, DP 2개입니다. 같은 9060 XT 중에 DP가 하나, HDMI가 2개인 애들도 있어요. 3개인 건 똑같아도 제조사마다 그 구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켓 소재는 304 스테인레스예요. 304 스테인레스가 뭐냐?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요런 게 304 스댕이에요. 그러니까 식기에도 쓰는 소재를 썼다. 녹이 잘 안 슬죠 이런 게. 그래픽카드 구성 요소를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슈라우드, 두 번째 방열판, 세 번째 기판, 네 번째 백플,
그리고 5번째가 브라켓.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얘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이 슈라우드만 분리하기가 편합니다. 보통은 이 슈라우드하고 방열판이 같이 분해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하려면 좀 복잡한 그래픽 카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여기까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인실을 떼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사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생긴 애들이 있고 조그맣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 조그맣게 생긴 애들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 봉인실을 포함해서 이런 나사들은 안 건드려도 돼요. 이렇게 6개 하고,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문어마녀가 날 이렇게 얘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냐? 일단 먼지 낀 거 청소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 펜이 사실은 소모품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든가 소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자가 수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AS가 남아있으면 AS 받으면 되고, 근데 AS 끝났어. 그러면 이런 펜만 사서 교체하면 됩니다. 이거 통째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방열판까지 같이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비싸. 만약에 3년 이상을 썼는데 이거 전체를 통째로 사는 건 별로 안 좋죠. 그냥 비슷한 펜을 사서 다는 게 낫죠.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시그마. 이게 요게 글씨가 하도 작아가지고 얘가 이름인 줄 알았네요. 에어로 OC 16기가 제품이에요. 이거 좀 글씨 좀 크게 써놓지. 이게 박스 색깔은 하얀색이지만 막상 까보면 내용물은 시커먼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에어로는 솔직합니다. 겉하 속하 아주 단정한 게 무슨 하얀 제복을 입은 느낌이에요. 3펜이지만 크기도 적당합니다. 후면은 화이트에 가까운 은색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뚫려 있거든요. 기판이 요만하다는 얘기죠. 전원은 8핀 1개고요. 여기 불이 들어올래나 모르겠네요. DP 3개, HDMI 하나입니다. 5060ti 8기가짜리입니다. 저는 이거를 조탁이나 조택이라고 읽는 줄 알았는데 종철이 영상을 보고 읽는 법을 배웠죠. 제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좆악에서 만든 트윈 엣지란 모델이에요. 이 트윈 엣지를 제가 3000번대 때 잠깐 써봤던 것 같은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땐 좀 엽기적이었는데 플러스 2년 확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2년 추가가 어디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펜 2개짜리가 좋아요. 물론 냉각 성능은 3펜짜리보다 떨어지겠지만 크기가 작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골덴 바지. 이런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좀 먼지가 끼지 않을까 싶은 걱정은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나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케이스에 넣고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전원은 역시 8핀 하나예요. 야, 봉인실이 없네. 역시 좆악이에요. 뭐 뜯으려면 뜯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DP 3개 HDMI 하나 똑같고요. 얘는 파워컬러에서 나온 제품이고 V램은 12기가입니다. 성능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비슷하든가 차이가 나더라도 크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뭐 그 흔한 종이 쪼가리도 없네. 전원은 8핀 2개예요. 여기나 보호캡도 없어요. 보호필름도 없고. 좋다. 귀찮은 게 없으니까 나름 괜찮네. 얘도 DP 3개 HDMI 하나고요. 5060ti 16기가. 벤투 형님의 벤투스 한정판이에요. 귀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 디자인은 딱 벤투스예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깔끔하죠. RGB 따윈 당연히 없고요. 딱 벤투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나름 매력 있어요. 깔끔해가지고. 역시 한정판이라 다르네.
테스트는 각각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16기가인데 두 장을 쓴 이유가 기가바이트 에어로를 테스트하다가 중간에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은 예로 하고 두 가지 게임만 예로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환경이에요. 다른 건 손 안 대고 전력 제한은 최대한 풀어줬고요. 바이오스가 듀얼인 제품은 센 쪽으로 맞췄어요. 부르는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조용하지 않은 쪽, 그러니까 조용한 거 반대. 보드 설정하고 오버클럭은 이렇게 했고요. 9070XT는 이 드라이버에서 성능이 확 올라갔어요. 원래도 5070ti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 드라이버에선 5070ti를 이긴다고 합니다. 근데 9060XT는 이 드라이버로 받는 버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배포된 게 25.6.1인데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9060XT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라데온은 늘 그런 식이었으니까. 실내 온도는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테스트했고요. 온도 테스트할 때만 신경 써서 맞췄어요. FHD 게임 설정입니다. 총 13가지 게임을 테스트했는데 70XT하고 70ti 때까지는 옵션을 제일 높은 걸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60XT나 60ti도 옵션을 제일 높은 걸 골라도 되긴 돼요. 근데 오늘 테스트에서는 VRAM이 8기가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VRAM 8기가로는 가장 높은 옵션을 주기가 힘듭니다. 게임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쳐놓은 게임들은 옵션을 조금 낮춰놓은 거예요. 원래는 옵션을 최대로 맞추면 뭐 울트라 아니면 가장 높음이거든요. VRAM 16기가짜리로는 옵션을 최대로 줘도 잘 돌아요. 8기가짜리로는 이렇게 옵션을 최대로 주면 뭐 심한 경우엔 아예 안 돌아가는 게임도 있고요. 돌아가더라도 심하게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냥 울트라를 골라보면 울트라를 고르면 요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건 지금 5060ti 8기가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예상 VRAM 사용량이 아직은 살짝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고 무시하고 돌려보면 바로 이렇게 뻗어요. 근데 PC 자체가 프리징 걸린 건 아니고 게임만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게임만 종료하면 되긴 됩니다. 어쨌든 게임은 멈춰요. 모너나 말고 다른 게임도 이렇게 VRAM이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VRAM이 모자란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게임 안에서도 많이 모자르면 이렇게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나오고요. 살짝 모자르면 경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옵션들은 다 8기가짜리가 무난하게 돌 정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일단 순조롭게 돌아가면 8기가짜리랑 16기가짜리는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순조롭게 돌아간다는 기준이 5060ti 8기가짜리가 16기가짜리로 돌렸을 때보다 별 차이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딱 그 정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8기가짜리랑 16기가짜리의 차이가 없지만 옵션을 올리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게임이나 벤치 프로그램에 따라서 똑같은 8기가짜리더라도 9060XT랑 5060ti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서 같은 8기가짜리더라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VRAM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4K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FHD 게임 결과입니다. 1등이 빨간색, 2등이 주황색, 3, 4등이 검은색이에요. 이 아래 써놓은 게 이 13개 게임들의 평균입니다. 5060ti를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 글카들의 백분율이에요. 뭐 얘네들은 굳이 비교를 안 했어요. 원래는 이 VRAM의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옵션 조건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8기가와 16기가의 차이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6기가짜리는 배그하고 어크섀도우만 벤투스로 돌린 거예요. 나머지는 에어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벤투스는 또 제가 잘못 사가지고 이 벤투스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쓸데없이 기분 나쁘더라고. 하지만 또 뭐 그 정도 가지고 좌절하진 않죠. 마침 테크 파워업에 벤투스 OC 바이오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바로 뒤집어 씌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스트 클럭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일반 버전을 샀지만 OC 버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플래싱 하다가 실수하면 벽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바이오스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해볼만 해요. 실패하면 벽돌, 성공하면 OC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하고 하이 1%를 합쳐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지과장을 시켰죠. 근데 이 새끼 일 더럽게 못. FHD 게임 성능 비교라고 써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깔끔하게 비교되죠.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타일러 봤는데 돈 내래요. 이런 거 한 두세 개 그리면 그날은 더 이상 일 안 합니다. 다음날 시키든가 돈 줘야 돼. 이런 직원은 이거 잘라야 돼. 그래서 아쉽지만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 둘만 봤을 때 약 4.5% 정도 차이예요. 근데 어떤 커뮤니티에선 이 둘을 동급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게임으로 테스트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겠죠.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이래요. 그리고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QHD 성능 비교예요. 말씀드린 대로 FHD보다는 성능 차이가 약간 더 납니다.
QHD에선 5060 Ti보다 6.5% 정도 떨어지네요. 4K 비교입니다. QHD하고 4K에서는 7700XT보다 성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깡 성능 위주의 비교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가지 기술들이 포함되면 지금하고 결과가 다르겠죠. 기술을 안 했으니까네 이게 잘렸나 별거 아니야. 그래프로 보시면 이 정도. 5060 Ti보단 약 9.5% 정도 떨어지고요. 3D막 그래픽 점수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거든요. 16기가 쪽이 약간 더 높긴 한데 아마도 2펜하고 3펜의 차이든가 아니면 부스트 클럭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점수에 큰 차이가 없는데 9060XT의 경우에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 포트로얄을 4K로 돌려보면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8기가지만 얘가 잘 돈다고 얘까지 다 잘 도는 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얘가 잘 돌지만 얘가 안 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V램의 용량이 아슬아슬한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잘 안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둘 다 잘 되든가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6기가짜리로 한번 흑기사를 써봤어요. 16기가짜리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 테스트들은 8기가짜리랑 16기가짜리의 차이가 없도록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으로 5060 Ti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9060XT 8기가를 기준으로 세팅을 했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겠죠. 그리고 또 마침 이 테스트를 할 때는 9060XT 16기가짜리가 없었어요. 이건 나중에 구한 다음에 따로 돌린 거고, 그래서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테스트 취지를 따져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 한 5.7% 정도 차이입니다. 이 빨간 네모 안쪽이 스틸로마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예요. 이 테스트는 에어로로 한 겁니다. 보통 AMD 쪽이 GPU 온도는 낮고 메모리 온도는 높습니다. 그렇다는 걸 감안해도 9060XT가 GPU 온도가 많이 낮아요. GPU 온도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전력 소비도 낮고요. 이게 GPU 기준 전력 소비량입니다. 이 가로 안에는 TBP예요. 바깥쪽은 TGP. 공정은 7700XT를 제외하면 다 4나노예요. 이번 9000번대 라이젠도 같은 M4P 공정이거든요. 충분히 좋다고 증명이 됐죠. 4나노지만 거의 3나노에 가까운 4나노입니다. 메모리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은 GDDR6고 얘네들은 GDDR7이에요. 재밌는 게 인터페이스인데 얘네들은 각각 PCI 5.0하고 4.0에서 16레인을 씁니다. 근데 5060 Ti는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으로는 16레인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쓰는 건 8레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짧게 쓰면 5.0 곱하기 8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6하고 비교하면 대역폭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6레인이고 이 길이가 8레인이에요. 그냥 요 정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애를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만들었나? 이 5.0의 대역폭이 1레인당 4GB/s입니다. 그러니까 16레인이면 64GB/s란 얘기예요. 근데 절반이니까 32기가겠죠. 얘는 64기가를 다 쓰고 있고 나머지 셋은 대역폭이 32기가예요. 4.0은 레인당 2기가입니다. 그러니까 16레인을 다 쓰면 32기가죠. 이게 5.0일 때는 8레인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5.0으로 동작을 하려면 CPU나 보드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4.0으로 떨어지면 대역폭이 거기서 또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16기가/s죠. 얘는 만약에 4.0으로 떨어져도 초당 32기가예요. 그 정도면 얘 성능 뽑아내기에는 충분합니다. 만약에 3.0까지 떨어지면 그땐 진짜 눈에 띄게 성능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좀 억까죠. PCI 3.0 시스템에 이런 최신 글카를 끼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PCI 기능 테스트를 보면 5060 Ti가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성능까지 절반인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만큼도 다 못 쓴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건 5.0일 때고 얘를 4.0으로 바꿔보면 각각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얘는 아까 5.0일 때 5060 Ti랑 비슷한 정도예요. 얘는 또 거기서 절반이고 그럼 이 정도로도 충분하냐? 이거는 게임에 따라서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한 13가지 게임에서는 4.0까지 떨어져도 쓸만합니다. 이쪽이 9060XT고 이쪽이 5060 Ti예요. 이게 각각 메인보드에서 PCI 4.0으로 바꿨을 때입니다. 9060XT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5060 Ti도 뭐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9060XT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특히 레델이나 3타로나 50 같은 경우엔 좀 기분 나쁘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테스트한 게임 중엔 없지만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게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5060 Ti가 망작이란 건 아니고요. 9060XT에 비해선 PCI 버전을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구형 시스템에 글카만 예를 꽂을 때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원래 찍어놨던 영상의 내용이 이게 아니었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새로 찍는 거예요. 이 표 만들 때만 해도 52만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50만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얘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쪽에 있는 제품들은 별 차이 없든가 오히려 올랐어요. 얘는 뭐 지금 단종 수순을 밟고 있어서 가격이 62만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최근 3개월간 최저가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을 주고 얘를 살 필요는 없고요. 장터에서 AS 남아있고 가격이 적당한 물건이 있으면 사볼만 합니다. 얘는 중급기고 얘는 비교적 하급기, 얘는 상급기, 얘는 하급기예요. 위가 에어로고 아래가 벤투스입니다. 테스트 결과처럼 5060ti한테는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앞으로 따라잡거나 차이를 좁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AMD는 드라이버에 따른 버프가 상당하거든요. 물론 그런 극적인 드라이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엔비디아라고 좋은 드라이버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죠. 그래서 둘 간의 간격이 안 좁혀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 자체가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9060 XT 자체가 5060 Ti보다 한 10만원 정도 싸거든요. MSRP로 봐도 그렇고 국내 가격도 그래요. 실제로 같은 프라임의 5060 Ti 8기가랑 비교하면 1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죠. 사실 이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같은 9060 XT 안에서는 최저가 모델에 비해서 비싸죠. 근데 아수스 프라임은 3펜입니다. 그래서 3펜짜리 모델만 놓고 비교하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그 3펜짜리 중에서 얘보다 싼 제품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크기 차이가 제법 납니다. 얘보다 싼 모델에 비해서 부피가 44% 이상 커요. 케이스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크면 클수록 좋죠. 발열 성능이 좋단 얘기니까. 지금까지 아수스 프라임 9060 XT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살만한 그래픽카드가 됐어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050 Ti입니다. 요즘 CPU들이 내장 그래픽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내장 그래픽만도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9800X3D랑 비교하니까 그래도 얘가 좋더라고요. 아직은 체면치레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게임이나 모니터 출력용으로는 그냥저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땡큐스럽게도 보조 전원은 없습니다. 한 번 더 닦아서 보내긴 하겠지만 담배 냄새는 날 거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구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만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손바닥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튜링 스마트 스크린입니다. USB로 PC에 연결하신 다음에 홈피에서 앱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암고는 5인치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5인치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 3, 4 그래픽 카드 간의 색감 차이가 꽤 있는데요. 지금 제가 끼우고 있는 글카가 뭔지 아시겠죠? 요겁니다. 엔비디아 걸 끼우면 이 색깔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녹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 둘 간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이게 라데온이고요. 이게 인텔이고 그리고 이게 지포스예요.